지역에서 발견하는 세상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. 김태훈의 썰.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퀴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? 네, 우리나라 고유의 술 하나로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짠 이것은 무엇일까요? 1번 위스키, 2번 막걸리, 3번 고량주, 4번 폭탄주. 네, 샵 289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소장님 취향은 어떤 거예요? 4개 중에? 저는 막걸리가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오늘 오늘 갔을 때는 고량주를 먹는데. 예, 그렇군요. 오늘 퀴즈뿐만이 아니라 또 소장님의 취향이기도 한 막걸리 주제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번 주 중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. 네. 그 탕웨이라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? 예, 유명 그 배우죠. 배우가 사랑한 남해 막걸리가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그 막걸리가 올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그래요? 오늘은 그 막걸리와 함께 그 사라져가는 로컬 브랜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. 도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탕웨이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? 뭐 일단 저는 추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네. 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라고 그 감독상을 받았던 그 깐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던 그 작품 있지 않습니까? 예. 지금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남해에서 촬영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그 남해 아난티라고 하는 데서 예. 그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촬영 기간 동안에 그 스태프들이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이 남해에 머물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촬영 끝나고 술자리가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해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술을 좀 공수를 해올 텐데 예. 아마 제 추정으로는 그 영화에서는 그 로케이션이라 그러죠. 그 촬영지를 이렇게 섭외하고 뭐 이렇게 섭외하는 하는데. 분이 그 로드 헌트라고 부르거든요. 예. 그분이 전국에 모르는 데가 없으세요. 아마 그분이 아마 섭외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해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막걸리 그리고 이제 그 막걸리를 생산하는 곳이 서상양조장인데 네. 아마 거기 가서 직접 공수를 해오지 않았을까. 아, 네. 그래서 탕웨이가 이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했던 건가 봐요. 그렇죠. 열심히 일하고 끝난 다음에 남해 그 촬영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막걸리다. 너무 그게 좋았겠다. 그죠?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그쵸, 그쵸. 근데 저도 궁금하거든요. 그 탕웨이를 매혹시킬 만한 어떤 스토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. 뭐 일단 저는 조금 이제 우리 탕의 입장을 먼저 빙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만약에 배우다 그리고 해외 로케를 갔다, 뭐 예를 들면 일본을 갔는데 네. 그 일본의 섬에 있는 사케 거기서 현장에서 그 만든 사케를 먹게 된다. 그럼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, 그죠? 그렇죠. 근데 그 거리를 보니까 그 촬영지인 하난티 남해에서 그 서상양조장까지 거리가 6km밖에 안 되더라고요. 가깝네요. 차로 넉넉 잡고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내용에 그 단순히 이제 마셨을 뿐만이 아니라 직접 양조장을 방문도 했답니다. 그래요. 탕웨이가 직접.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그럼 이제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좀 살펴봤더니 이 그 양조장이 창업된 때가 1950년대 중반이더라고요. 한 56년에서 57년 정도 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지금 양조장을 이끌고 계시는 광명선 공장장님 아버님이 창업하셨는데, 물려받은 게 한 1973년도쯤 물려받았다고 합니다. 대를 이어서요? 네네, 대를 이어서 2대째 하시는 거죠. 근데 그때 그 공장장께서 네. 직장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 직장이 어디냐면 포항제철이었대요. 그래요? 엄청나게 이제 일종의 대기업이잖아요. 그 시대에. 예, 좀 고민됐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양조장을 물려받기 위해서 73년대에 오셔서 지금까지 떠맡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스토리만 들어도 뭔지 여기에 뭔가 있겠다. 근데 가뜩이나 지금 그 두 분이 지금 연세가 다 연로하셔가지고 그쵸. 지금 건강도 안 좋으셔서 이제 문을 닫게 됐다는 상황이 되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한 70년 가까이 그 술을 빚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자체로 스토리고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. 특히 우리나라에서 양조장을 70년 가까이 운영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우리 술 역사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이제 일본 여행 가보면 일본에는 마을마다 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죠. 사태도 다 다르고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술이 별로 없잖아요. 근데 그게 사실 조선시대만 해도
우리나라에 그 쌀로 빚은 곡주가 850여 종이 넘었다고 합니다. 쌀로 빚은 것만 해도. 그래요? 오. 예. 근데 이제 일제 때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세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. 예,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주조 면허증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럼 많이들 없어졌겠어요. 옛날 기록을 보면 네. 1916년도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시작됐을 때 그 즈음에만 해도 전통술 주조 기술자가 30만 명이 넘었답니다. 대한민국에. 네. 근데 15년이 지난 한 1930년이 되면 10명으로 10여 명으로 급감을 하는 거죠. 30만 명에서 10명으로요? 예, 예. 그리고 1934년도 이제 태평양 전쟁이 막 시작되기 직전에가 되면 아예 이제 가양주 면허제도 자체를 폐지를 해버린답니다. 근데 이제 일제가 해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주세법을 그 대한민국 초기 정부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맞아요. 쌀로 술을 빚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를 해서 그래서 술이라고 하면은 잡곡에 밀가루, 옥수수, 고구마 등을 섞어서 만드는 정도 이 정도밖에 못했던 거죠. 네. 그리고 이제 전통주에 대해서 숨통이 트인 게 이제 올림픽 이후. 올림픽 88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요, 그러면? 그렇죠. 우리 해외 나가 보니까 네. 우리나라 술이 너무 빈약한 거죠. 그리고 우리도 좀 토종 술이 필요하지 않냐.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규제가 좀 풀리면서 막걸리가 또 한류 드라마와 함께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 남해 서상 양조장이 7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게.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그 과정에 굉장한 어떤 우여곡절도 있었을 것 같고요. 그 뭐 여러 가지 규제도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또 뚫고 나갔을까? 참, 어떻게 맞아요. 또 지금까지 왔을까? 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진짜 문제는요. 어르신 네. 두 분 건강 때문에 문을 닫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. 이거 다시 살릴 맞습니다. 방법은 그럼 없는 거예요, 지금? 이 양조장이 꽤 유명해가지고요. 네. 문 닫자마자 많은 분들이 찾아왔대요. 그래요? 좀 넘겨달라고 자기가 사겠다. 아, 그래요? 근데 그 어르신께서 일단 다 거절을 하셨답니다.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직 가격이 안 밝혀지진 맞았는지 않았고. 예. 아니면 본인하고 철학이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다행인 것은 아드님이 부산에 사시는데 네. 이걸 좀 자기가 이제 물려받아서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대요. 예. 근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곽 선생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. 이거는 근데 한 집안의 문제고 뭐 개인의 역사라기보다는 어떤 쭉 이어져 오는 역사고 문화 같거든요. 그렇죠. 저는 예.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좀 나서서 이 명맥을 이어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우리 그 지역의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투자 펀드 같은 게 하나 생기면 좋겠습니다. 오,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. 예,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네. 그걸 통해서 문화재들을 이제 구입을 해버리거든요. 구입을 하고 그걸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해서 관광 사업에 쓴다든지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투자도 좀 하고 만약에 아드님이 할 때는 좀 아드님이 물려받을 때 좀 지원도 해주고 네. 만약에 아드님이 못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. 지역에서. 그런 경우에는 그 브랜드를 구매한 다음에 지역의 청년 사업가들한테 또 기회를 준다든지 뭐 그런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네.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브랜드도 유지도 되고 청년 일자리도 좀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. 아니 오늘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탕웨이 이야기는 양념이었네요. 네. 당연히는 그들 뿐이죠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, 소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 김태훈 소장과 함께했고요. 오늘 퀴즈 정답은 2번 막걸리였습니다. 4806-7753-3899-9631 네 분께 커피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금요일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송지원이었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